자, 일단 그러면 자 보세요. 길승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길승 1번이 뭐입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우리 이야기했던 거. 좌보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마주보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3방으로. 그럼 이 자미의 입장에서는 3방으로 펼치거나 협으로 들어왔으면 조금 더 업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 좋아지려면. 자, 두 번째 또 뭐 있습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자미가 묘왕지가 되는 거. 그제? 근데 일단은 그것도 조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계천을이 지가 지고 있는 거. 청계천어를 오히려 마주보게 만드는 거. 괴월은 마주보고 있을 때 효용성이 커지죠. 그럼 보필은 옆으로 벌어지고 괴월은 마주보게 있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예? 화록이 있으니까 화록을 지었으면 록종을 예, 그럼 화록을 바로 지어야 돼요. 화록을 바로 지어주는 게 훨씬 좋은데 화록을 사이드로 뺀 게 조금 안 좋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괴월을 마주보고, 자,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번 드러나 보세요. 괴월을 마주보게, 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일단 가정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 요 궁이 아니고 다른 궁일 때도 상상해야 되니까. 마주보게 만약에 있게 되면요, 이때는 록을 쥐어야 좋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괴월만 만약에 마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좋긴 좋은데 마음 씀씀이 자체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복을 갖다가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떨어내는 가능성이 크다고. 내 잘난 척, 내 고고한 척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보필이나 록이 있을 때는 그 괴월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써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거 없이 괴월만 지금 마주보기 만약에 이 명반에서 그대로 있었다. 이거는 안 돼요. 더 안 좋아요. 오히려 못 본 것부터 못 해요. 근데 보필이 벌어져 협으로 있고 괴월이 마주보고 있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봐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괴월은 뭐 어떻게 다른 길승하고 같이 봐줘야 좋을 가능성이 커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보필이 없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미가 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괴월이 이 자미가 마주보고 있는 상태로 만약에 놓여질 때는 보필이 협으로 벌어지는 조건하고 같이 있든지 아니면 자미가 화록이나 록존을 쥐고 있든지 이렇게 되면서 같이 들어가야 좋아요. 선생님, 네. 청계천에 지금 협으로 하고 있는데 이 청계천의 그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효용성, 괴월이 만약에 저기에서 괴월 자체로의 효용성은 크지 않아요. 만약에 저기 보필도 없고 록도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예. 그 보필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이 상당히 협으로 쪼여드는 그 있잖아요. 보필의 효용성은 그거는 보필보다는 못하죠. 보필보다 못하지만 예. 그래도 만약에 창곡이라든지 록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세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보필이 협으로 있을 때 힘이 세기는 가장 센 건 뭐라 했어요? 보필, 쌍록이 제일 세다고 그랬죠. 협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필하고 쌍록이 협으로서 쪼여드는 힘이 제일 강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괴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창곡, 록마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괴월까지는 이거 자체로서 어떤 능력이 제법 있어요. 특히 자미일 때는 더더욱. 왜? 자미는 협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그 효용성은 괴월은 이 자리에서는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필이 없잖아요. 보필이 없으면서 이 록까지 없었다면 이 괴월로서는 그 작용력으로서 어떤 효용성을 발휘하기는 힘들어요. 이거 괴월이 지금 협으로 있기는 하지만 마주보고 보필이 있고 또 천량화록이지만 록을 지금 끌고 들어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괴월의 효용성을. 그러니까 괴월 같은 경우는 뭐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화록록존하고 있든지 아니면 보필하고 같이 있든지 해야 지 효용성을 발휘해요. 만약에 록도 없고 이 사람이 보필도 없잖아요. 근데 괴월만 협하고 있잖아. 이건 오히려 괴월을 봐가지고 안 좋은 의미가 좀 더 큰 거라. 상황도 안 되면서 잘난 척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보필이 좀 벌어져 주는 게 좀 더 좋아지는 조건 중에 하나다. 두 번째, 일단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괴월은 마주보고 있는 게 좋다. 됐죠? 그리고 이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화록녹존을 자미가 바로 지었어야 됐다. 저 화록을 협에서 지금 끌고 들어올 게 아니라 지가 바로 지우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볼게요. 이거는 소극적인 조건이지만 잘 들으세요. 명궁에 권과 과가 있는 거 이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반길반흉입니다. 결국 일적인 측면으로는 이게 좋아요. 근데 자, 권과 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측면으로는 좋고 어떤 측면으로는 안 좋아요. 자, 이런 거 들어봤죠? 문창문곡이 명신궁에 있으면 특히 여명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권과는요. 권과는 조금 강하고 똑똑한 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필과 괴월이 있으면서 록까지 지금 들어오는 중에서는 권과는 좋아요, 분명히. 근데 내 생각에는 일단 록이 명신궁에 있고 그냥 오히려 권과는 협이나 삼방에서 들어와 주는 게 훨씬 더 이 사람의 가정적인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는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 되는 거라. 왜? 권과가 들어감으로써 얘가 더 잘나지는 거라. 더 똑똑해지고 더 자기 주장을 갖다 펼치는데 오히려 권과는 중요한 거라요. 그러니까 아예 록을 갖다가 지가 지고 있으면서 권과를 갖다 같이 보는 거, 그러면서 삼방으로 보필이 펼쳐져 있어버리면 그 권과까지도 적절한 상태로 조율을 해요. 근데 그렇게 적절하게 조율을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지금 되었잖아. 보필이 어떻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록은 옆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필이 삼방으로 펼쳐지면서 저 록을 내가 쥐고 있는 중에 권과가 이렇게 있는 것은 오히려 격을 확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가정적이든 직업적이든 둘 다를. 조금 헷갈리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잘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들으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보필이 펼쳐지는 거, 괴월이 마주보고 있는 거, 록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소극적인 조건이지만 오히려 권과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면서 삼방에서 보거나 협으로 들어오는 게 좀 더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록하고 권과를 자리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을 뻔했어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록이나 록조는요 안정화시켜줘요. 자, 그래서 살성에 저항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적인 면이라든지 가정적인 면으로도 조금 더 유순하게 기복보다는 조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가게 만들어줘요. 한마디로 살성에 대한 저항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권과는 살성에 대한 저항 능력이 약해요.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살성을 부추기는 역할을 갖다 하기도 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걸 딱 생각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저기 신궁에 일단 무곡 화기가 있는 거 지금 그 다음에 경량 화성이 같이 있는 거 이거 최고봉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문창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죠. 문창이 있는 거. 일단 명신궁에 문창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화가가 있는 거, 이것 자체가 일단 불리한 조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하고 같이 있습니까? 아주 살기가 드글드글한 이 에너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의미를 더 부추겨요, 지금. 더 부추겨요. 그러니까 저 문창은,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저 파란색인 문창이 이 살기의 흉의를 마치 조금 감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추호도 하지 말라고 오히려 지금 따따블로 만들어버려요, 이때 문창은. 되시겠죠? 아. 자,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극단적인 그런 표현을 갖다 많이 써요. 마치 이 사람이 지금 내 죽을 모양으로.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어쨌든 일단은 표현 방식이 조금 그런 건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자, 대신에 다행인 것은 만약에 이 사람이 똑같은 명방 구조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명궁이 만약에 자궁이었다 라는 거하고 지금 이 사람 명궁이 진궁이었다라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12궁의 명방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진궁이 명궁이 된 거하고 이 자궁이 명궁이 됐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면은 저거 자궁이 명궁이 되더라도 저기 관록궁에서 지금 잠이 천상이 금방 그 좋은 게 지금 들어온다 아닙니까? 자,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주된 에너지는 명궁이라고, 명궁.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은 그래도 지금 진궁이 명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업은 잡고 갈 수 있어요. 가정적인 불안정,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근데 이 사람이 자궁이 되잖아요. 명궁이. 그럼 이래 되면 직업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가정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으로도 아주 이 사람이 건강적인 측면은 이미 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면으로 아주 심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위 개념이 되는 그 궁이 어느 궁인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져요. 똑같은 명반이라 하더라도. 되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명반 자체가 아이고 보필과 개월과 화록을 끌어와가지고 일단 격은 짰다. 그런데 참 그 사이드이기는 하지만 자 살성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다. 그런데 거기 신궁이 되면서 너무 그걸 갖다 지금 키워버렸다. 됐지?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 보고 이제 재백궁, 관록궁의 효과 삼방사정을 보라고 그랬죠. 그럼 금방 재백궁의 협과 삼방사정을 보니까 다르게 길성으로 잡아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재백궁 입장에서 길한 게 있는지 안 좋은 거는 금방 이야기했죠. 재백궁 입장에서. 근데 좋은 게 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협과 삼방사정에서. 그러니까 길성의 짝성이 있는지를 갖다 보시면 돼요. 재백궁 입장에서 협과 삼방사정. 자, 없습니다. 재백궁 입장에서 살성이 이렇게 왕하고 강함에도 불구하고 잡아주는 것은 지금 도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으로도 쪼어주는 거 없고요. 명궁 자체에서도 문창밖에 없고요. 삼방에도 지금 짝으로 도와주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럼 이건 이 살성에 대한 컨트롤이 지금 전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럼 관록궁에서 협과 삼방사정을 봅시다. 뭐 쪼아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관록궁 같은 경우는 자, 창곡이 지금 들어오는데 그것 자체로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관록궁 자체에서 문창문곡을 본 것은 오히려 관록궁 입장에서는 별로 그런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 질문 다시. 관록궁 입장에서 문창문곡을 갖다 본 것은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염정이 창곡이라 그렇죠. 염정이 창곡이랑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고요. 대궁에서 지금 탐낭이 있죠. 탐창탄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것도 천마와 같이 있으면서 영성을 같이 지금 대궁에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염정 탐낭 조합인데 이 둘 다가 문창문곡을 싫어해요. 그런데 특히 탐낭 같은 경우는 문창문곡을 보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흉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천마, 화성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그러면은 지금 탐낭하고 화성 영성은 좋다고 했다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좋은 거 아니잖아요. 화탐, 영탐이라 해가지고 탐낭하고 화성, 탐낭하고 영성은 횡발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했다 아닙니까? 좋게. 근데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좋게 발현되려면 어떻게? 탐낭이 록을 지어야 돼요. 근데 록을 안 지면서 문창문곡을 갖다 같이 보게 되면 오히려 그 횡발행파, 급작스럽게 막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한 의미를 갖다 훨씬 더 증폭시켜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뭡니까? 관록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삼방에서 문창문곡이 있다라고, 짝성을 봤다라고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이건, 여기서는 지금 힘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명반 내에서 그냥 가장 좋은 자리를 점했어요. 명궁을 가장 좋은 자리를 점했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이 사람이 재백궁을 신궁으로 보던 저기 관록궁을 신궁으로 보던 이거 똑같은 명반이라도 이 못 잡아가요. 이렇게 못 잡아가요. 직장이라도 못 잡아가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가장 유리한 자리를 여기 바로 딱 집었다. 딱 유일한 자로입니다. 저희가. 유일한 자리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명반에서 조금 그래도
좋게 봐줄 만한 거. 금방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재백궁과 관록궁에서 혁과 삼방사정을 보면서 재백궁과 관록궁에서 그렇게 잡아나가는 게 없네? 특히 재백궁에서는 오히려 지금 살기로 해가 더 강하게 치고 들어가네? 자, 그 정도로만 보시고. 그러면 외궁으로 해가지고 뭐 살아있는 게 없는가 한번 봐봐요. 자, 뭘 보라고 그랬어요? 록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봐라고 그랬죠. 한번 봐보세요.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천이궁 이야기하고 갈게요. 천이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지 마라고 그랬죠. 왜? 지금 천이궁이 신궁이거나 아니면은 명궁이 공궁일 때는 꼭 봐 들어가고 빨리 봐야 될 때는 지금 보지 말고 시간 있을 때는 보고 시간 없을 때는 지금 보지 마라고 그랬죠. 자, 일단 그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외궁에 만약에 그게 있다면 화록록존이 살아있는 걸 보라고 그랬죠. 이 궁은 지금 내궁으로 지금 화록록존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외궁으로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때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화록부터 보세요. 화록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천량이 화록을 쥐고 있죠. 화록하고 천량하고의 관계는 일단은 어떤 돈, 재물 이런 의미하고 조금 거리가 조금 멀다고 그랬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효용성이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돈을 의미하는 천부, 그러니까 화록 아니고 록존을 지어야 되겠죠. 천부는 록이 안 붙으니까 뭐 천부, 태염, 무곡 이런 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소득의 의미가 크니까 오히려 그런 별에 붙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천량이 함지이면서 화록을 지는 거, 이렇게 함지인 것도 일단 불리한 조건이고요. 천량이라는 것도 일단 불리한 조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천량이 붙는다고 해서 그걸 흉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흉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천량이 붙었다는 건 다른 것보다는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동궁하고 있는 게 지금 천월이 동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살성은 없네요. 이것 자체로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다만 조금 영향이 약간 조금 아쉽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얘 입장에서 혁과 삼방사정을 보니까 어때요? 삼방에서 지금 공망을 갖다 지금 맡고 있죠. 됐죠? 자, 대궁에서 지금 천동에 록존이 들어오고 있죠. 됐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았다로만 이야기한다면 이것 가지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영향이 조금 떨어진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록존이 있는 천동 자리는 어때요? 록존이 있는 천동 자리는 천동이 묘왕지에 있으면서 록존이 있으면서 다른 살성을 안 받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비교적 이 사람은 화록록존은 그런 대로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근데 뭔가 조금 파격적이고 막 커다랗고 거대한 어떤 그런 에너지는 아니죠. 왜? 화록록존 같은 경우는 좀 더 아까 얘기했던 천부, 무곡, 태연과 같은 좀 단단하고 야문 성들로 좀 구성되었을 때 훨씬 더 효용 가치가 큰데 비교적 감성조합 또는 비교적 그 화록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천량 그것도 함지에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되시겠죠. 그러니까 뭐 록을 갖다 취득할 때 어때요? 그냥 조금 이렇게 그 규모는 조금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교직 생활을 딱 하면서 이렇게 이제 월급제의 생활 정도로는 충분히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화록록조는 그랬는데 그게 재백궁 그 궁에 재백을 정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거와 이 화록록조의 관계성이 그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잠깐만 다시 질문 다시요. 지금 화록록조는 죽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재백궁은 하기에 살성이 많잖아요. 예. 궁이기도 하고 예. 관계성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재적인 걸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화록록존이 재백궁에 있었다면 그 비중이 훨씬 더 커지겠죠. 최고 좋은 거는 무곡, 천부, 태연 같은 별이 재백궁에 있으면서 화록록존을 지는 게 최고 좋겠죠. 그 다음에는 외궁으로 어쩔 수 없이 빠졌다면 외궁으로 있으면서 금방 이야기했던 천부, 태연, 무곡 같은 게 화록록존을 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안 좋은 거는 다른 별들이 화록록존을 갖다 지는데 살아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재백궁과의 관계로 상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 궁 안에 있는 화록록존은 내가 먹는 거라고. 재백궁이 없더라도 어떤 결과물로 내가 먹는 거라고. 근데 재백궁에 있으면 그 성과물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다. 캐파가 크다.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재백궁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있을 때 1,000원이라고 한다면 외궁으로 빠지면 한 5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실할 때 30원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재백궁이 마치 어떤 재물의 절대적인 장소라고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백궁이 안 좋아도 관록궁이 좋아도 재물을 갖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재백궁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효용 가치가 재물적인 성과물적인 효용 가치가 크다? 작다? 외궁으로 빠질수록 작다? 외궁으로 빠졌는데 상태를 보면서 또 그 정도를 가늠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선생님, 네. 그러면 이 12대가 되면 네. 그 46에서 55살에 이 12가 되면 이게 자미가 높긴 하면 이게 잡아주니까 그때. 지금은 있잖아요. 운세는 여기서 지금 논할 수 없습니다. 운세는 지금 왜냐하면 명반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 돼요. 그게 되어야 운세를 갖다 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라도 만약에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운세 볼 필요 없는 거가 아니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뭔 말인가 하면 그릇에 대한 이해가 만약에 없으면 운세를 아예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네 뭡니까 운세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로 한번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명관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명 보고 2번 명반 한번 봐봅시다. 아니, 선생님, 궁이 살아있는지 그거 보신다고. 예, 궁이 살아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모든 12궁을 다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지금 다 명궁 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재백궁, 관록궁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른 궁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명궁에서 싹 한번 돌아가 봅시다. 형제궁. 형제궁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형제궁. 짝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 궁이 안 좋다라는 그런 표현은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뭔가 확실하게 잡아주는 건 없고 대궁에서 살성이 지금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이 궁은 그렇게 뭐 확실하게 좋은 궁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렇다고 완전하게 뭔가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죠. 그죠?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인궁 한번 봐보세요. 부처궁 어때요? 부처궁 어때요? 자, 부처궁은 안 좋습니다. 부처궁 어떻게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탐창탄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천마가 있습니다. 천마가 있는 거는 천마 같은 경우는 길성으로 분류되지만 천마 같은 경우는 혼자로서는 오히려 분란, 우여곡절, 불안정 이렇게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됐죠? 그래서 인궁은 확실하게 안 좋아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뭐 그 묘궁 같은 경우도 별로 좋은 궁은 아니지만 묘궁보다 더 안 좋은 궁이 인궁입니다. 이걸 그냥 파란 글씨만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궁 한번 봐볼게요. 자궁. 축궁 죄송해요. 축궁. 축궁도 봐입니다. 축궁은 그냥 뭐 쉽게 딱 보면 그냥 삼방에서도 그렇고 그 뭡니까 저기 화록 하나 들어오는 거 있는데 그거는 어설프게 들어오는 거 이것은 받아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축궁 입장에서는 지금 1월이 불안정한 조합에 도화까지 있으면서 지공이 있고 삼방에서 직업을 보면서 천형이 있고 이건 안 좋아요. 그러면 인궁, 축궁 다 안 좋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궁은 안 좋다라는 거 확실한 거고 그죠? 이건 아주 안 좋죠. 그 다음에 해궁 어때요? 자, 해궁은 다른 살성을 지금 안 보죠. 그래서 이 궁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궁에 비해서는 지금 괜찮아요.
괴월의 짝성을 보면서 쌍록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궁이 그래도 이 사람한테는 조금 복이 들어있는 궁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천이궁, 천이궁은 받고 아까 전에 천이궁은 그러면 이거 어때요? 천이궁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때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천이궁이 명궁이라면 어떻겠어요? 자,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파군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화록과 보필이 있어야 돼요. 자, 보필은 봤죠? 근데 화록은 못 봤죠? 근데 보필이 어떻게 있습니까? 마주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타라를 갖다가 동궁시키고 있고, 자, 보필이과 화록을 보아도 파군이나 칠살 같은 경우는 될까 말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다른 살성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살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중에 보필이 마주보고 있으면서 효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중에 화록록종까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은 지금 좋다라고 하기 힘들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액면가상으로는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명궁이라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귀결이 돼요. 그래서 천이궁은 그러니까 진궁하고 술궁하고 본다면 진궁 입장에서는 괜찮은 의미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술궁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좋은 거는 없어요. 전 보필로서는 못 잡아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유궁. 유궁은 어때요? 차승왕궁이가 해서 보면 좋고. 자, 유궁은 일단은 지급과 천영을 찌고 있고, 삼방에 보면 지공, 천요를 갖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괴월을 갖다가 본다라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천량이 화록을 갖다가 들어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여기가 마치 명궁처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유궁이 명궁이라면 이 명반은 좋은 명반입니까? 이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못 잡아가요. 왜냐하면 자, 괴월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보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록이 들어오는데도 천량이 화록을 함지해서 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살성은 중심부에 자기 중심 라인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성들을 갖다 재화시키면서 이 괴월과 화록이 갈 수가 없어요. 좋은 거는 멀리 있으면서 부실하고 안 좋은 거는 가까이 있으면서, 그리고 명궁 자체에서 만약 유궁이 명궁이라면 명궁 자체에 정성도 없고, 이거는 좋은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뭔가 조금 괜찮은 듯 보이지만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좋다라고 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신궁은 했고, 자, 미궁. 미궁 어때요? 짝성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짝성으로 보라는 이유가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실 때 짝성 있는지 먼저 딱 보세요. 그 다음에 살성이 많은지 길성이 많은지 보면서 짝성이 있는지. 그럼 짝성 없죠. 그런데 살성이 중앙으로 침범해 들어오죠. 이거는 좋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뭔가 좀 확실하게 지금 맺혀지는 게 없잖아요. 삼방에서 그러면 천동이 록좀 저 좋은 거 있다 아이가. 그래, 그런 부분으로서 기라가 없지는 않은데 확실하게 뭔가 딱 틀을 잡아가지고 좋게 딱 짜지는 그런 형상이 아니에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궁같이 저런 궁은 아예 확실하게 안 좋다 이렇게 명료하게 못 박을 수 있는데, 그래서 미궁 같은 경우는 지금 록존 들어오고 청계 때문에 지금 갈등을 좀 하게 된다고. 근데 만약에 미궁이 명궁이라면 이러한 삼방 사정을 갖다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좋은 거는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궁. 오궁은 그냥 바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거기 사궁. 사궁은 아까 잠깐 설명을 갖다 했죠. 그래서 쌍록을 대궁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삼방에서 지공 직업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많이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것 자체로서는 지금 쌍녹으로만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쌍녹은 동궁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협이나 삼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주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사궁이 명궁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 되고 저걸 가지고 저 지공 직업을 완벽하게 잡아나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하지만 일단 요거는 따져봐야 된다는 이유는 차차로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기가 천량이 아니고 좀 더 능동적인 별이었다면 이건 완전히 흉해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지만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궁에 천량이 있는데 천량이 아니고 만약에 자미칠살, 거일 같은 어떤 그런 좀 파군, 이런 조금 파격적인 어떤 그런 별이 있었다면 이거는 완벽하게 안 좋아요. 근데 천량은 조금 수동적인 별이다 아닙니까? 그죠? 소극적인 별이고. 그래서 있는 기라를 갖다가 누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중앙으로 쌍록만 있고 삼방에서 공망이 이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쳐들어오는 거, 이거는 일단은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정성에 따라서 참 많이 나뉘어진다. 이렇게만 딱 보십시오. 되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 도저히 못하겠네요. 자, 일단 오늘 요 명반 하나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